안녕하세요. 디지털 피닉스입니다. 자, SEC가 어떻습니까? 저희를 괴롭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죠. 자, SEC가 NFT, DeFi, 그리고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이렇게 규제와 자신들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진입 시기가 리플사를 소송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작년부터는 또 리플사를 이렇게 소송을 걸게 되면서 리플사뿐만 아니라 NFT 마켓 그리고 디파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을 들려고 조금씩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역시도요. 크립토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그녀가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SEC가 모든 규제나 제재를 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법론의 차이 정도로 보이는데요. SEC는 NFT 시장 역시도 SEC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NFT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요. 자, 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전문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NFT 크리에이터와 마켓플레이스를 대상으로 증권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SEC가 확실하지 않은 토큰들이 전통적인 증권처럼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 또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NFT 역시도 증권으로 분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SEC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사 중이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리플사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NFT 마켓은 물론이고요, 디파이 시장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증권 점수가 높게 표시된 코인들이 허다하죠.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SEC의 한마디에 모든 게 휘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겠죠. SEC는 지난 몇 달 동안 특정 NFT 및 기타 토큰 제공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SEC는 리플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항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뿐이지 디파이라든지 또 다른 토큰들 여러 가지가 SEC와 이렇게 분쟁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대출 상품이 큰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NFT 분야를 조사하기 위한 주요 움직임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NFT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국가 또 여러 기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게 NFT 시장입니다. 여러 나라 의원들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NFT로 기부금도 받고 또 이렇게 영수증도 NFT화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가 이렇게 NFT 시장을 규제를 하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는 SEC가 NFT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가 2021년 3월 NFT를 판매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한동안 확실한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2021년 3월이면 정확하게 1년 전이죠. 거기에 관한 관련 소식을 보시면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NFT를 부분 지분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론으로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헤스터 피어스는 NFT의 기본 개념은 대체 불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증권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NFT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사람들이 NFT의 유형에 대해서 매우 창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피어스는 NFT 발행자들이 NFT나 NFT 바스켓에 대한 부분 지분 판매를 결정할 경우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NFT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NFT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 불가하게끔 정말 유일하게끔 이렇게 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뭐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최근 SEC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가 고수익 대출 상품을 증권으로 상장하지 않은 데 대해서 사상 최대 벌금인 1억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정밀 조사를 피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다른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유예 조치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리플랩스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SEC가 일회성 규제만 내놓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일회성이 아닌 더욱 강력하고 견고한 규제를 내놓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도 하고 있죠. 헤스터 피어스, 게리 겐슬러의 계획은 디파이의 위협이 된다. 결국은 SEC의 헤스터 피어스 역시도 SEC만이 유일한 규제기관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요. 똑같다고요. CFTC에게 힘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SEC는 규제기관이고요. 또 이런 것을 감독하고 또 관리하는 기관 아닙니까? 자신들의 역할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같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보이는 게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SEC와 리플 사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